2026년 대한민국에서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출되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이름의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형님들, 이게 왜 유출이냐고요? 남들은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쓴 지루한 보고서인 줄 알거든요. 뉴스에서도 성장률이 어떻고 민생이 어떻고 뻔한 소리만 하니까 다들 그냥 채널 돌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가 우리에게 던진 최후의 정답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 정부가 나 이제부터 20조 원을 여기에 쏟아부을 거야. 이제부터 외환시장 문을 24시간 열어서 돈의 물기를 바꿀 거야 라고 대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겠다고 찍은 곳, 정부가 규칙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곳, 그곳에 돈이 몰리는 건 자본주의에 거부할 수 없는 생리입니다. 그 돈맥 지도가 유출됐는데 아직도 살기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계실 겁니까? 대중들이 경제가 어렵네, 내 월급만 안 오르네 투덜대며 잠들 때 형님은 이 유출된 정답지를 들고 남들보다 세 걸음 먼저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형님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죠. 바로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출범입니다. 이거 그냥 정부가 돈 좀 쓰나보다 하고 넘기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세계적인 자본이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공격적인 펀드를 따로 만들까요? 많은 사람이 경제 살리려는 좋은 의도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건 정부가 기존의 안전한 방식으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인구 절벽 때문에 고갈 위기죠. 안정적인 채권이나 사서 굴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글로 뛰어드는 공격수, 즉 국가급 헤지펀드로 변신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이 온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20조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 돈을 마중물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1조를 꽂으면 민간 자본과 은행 대출이 합쳐져서 최소 5배, 100조 원 이상의 거대 자본이 특정 산업으로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본의 쏠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합법적 거품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갈까요?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표를 얻어야 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하죠. 그래서 가장 그림이 잘 나오는 곳, 즉 AI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에 돈을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들, 정부가 이 20조 원을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어딜까요? 전통의 삼성전자냐, 아니면 이름도 모를 신생 기업이냐? 형님들의 직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이 좋은 분들이 돈도 버는 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격적인 카드입니다. 외환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완전히 열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밤에도 해외 주식하기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형님은 아직 이 설계도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밤이면 문을 닫는 보호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울타리를 정부가 직접 부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형님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K자형 성장을 말씀드리니까 뉴스를 보니 정부가 양극화 막으려고 엄청 고민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K자형 성장을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죠. 정부의 마음은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쥐어준 도구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양극화를 막으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이라는 도구는 자본의 속성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만 미친듯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벽 4시에도 한국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레드카펫을 깔아줬는데 그 돈이 과연 형평성을 따져가며 골고루 퍼질까요? 아니요. 전 세계의 굶주린 자본은 가장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K자의 꼭대기, 즉 첨단 산업과 우량 자산으로만 24시간 내내 몰려들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역설입니다. 정부는 양극화를 걱정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정책은 구조적으로 K자의 간극을 더 빠르게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표, 바로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와 지역 거점 전략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매출이 오르면 오히려 사장님들이 회사를 쪼개버렸습니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만 늘어나니까요.
이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사슬을 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완충 장치를 만들어 혜택을 서서히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강소기업들의 퀀텀 점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철도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유사 중복 공기업들을 구조 재편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놓았습니다. 공기업이 합쳐진다는 건 그 조직이 가진 거대한 자산과 인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철도와 공공서비스가 통합되는 그 지점, 그리고 정부가 찍어준 지역 거점 도시들, 그곳이 바로 앞으로 인프라가 집중되고 돈이 돌게 될 새로운 줄기가 될 겁니다. 형님들, 지방은 끝났다고요? 아니요. 정부가 거대 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살리려는 그 마지막 보루가 어디인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형님들, 결국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직접 언급했듯이 2%라는 낮은 성장률과 피할 수 없는 K자형 양극화입니다. 이건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설계자의 의도를 읽는 자만 상단에 올라타라는 뜻이죠. 자, 이제 형님들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국부펀드 위탁 운용사 리스트를 추적하십시오. 산업은행과 기재부 공고를 뒤져서 그들이 꽂는 AI, 첨단 바이오 중견기업을 선별하십시오. 거기가 국가가 보증하는 승리하는 도박판입니다. 자산 시스템을 글로벌로 확장하십시오. 이제 원화만 들고 있는 건 리스크입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에 맞춰 실시간으로 달러와 원화 비중을 조절하는 연습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3. 성장 사다리의 골디락스 존을 찾으십시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 재편으로 인프라가 몰릴 지역에 부동산을 주시하십시오. 형님들,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아는 사람에게 더없이 너그러운 정글입니다. 정부가 정답지를 유출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스템 탓이 아니라 본인 탓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저도 끝까지 형님들 편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